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적천수 천미를 하겠습니다. 이게 반국장이에요. 반국장이라는 것은 사권에서 뒷부분인데요. 지금 참 아주 정상적인 게 아닌 사주가 오묘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말씀하시냐면, 본래 적천수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원문에 따라서 뭐예요? 임철조 선생이 해석을 하셨으니까 원문이 우선이죠. 원문이 우선이죠. 예, 그래서 반국장이에요. 예, 반국장인데, 반국장에서 굴레신생이라고 해서 임금이 신하의 생함에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이치는 아주 가장 미묘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아는구모 설천기라고 해서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식신제살이고요.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지만,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요, 화를 필요로 해요. 모자멸자는 관두이라고 해서, 모자멸자는 뭐예요? 인상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재성에 뿌리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요. 아예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걱정이죠. 그렇다면 일주 자체가 용신이 된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할 것이 부건파처예요. 틈실한 멀쩡한 남편이 어떻게 해서 남편을 두려워할 것인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건 제다신약 사주는 그래요. 그러면 용신을 뭘로 써라? 인비를 쓰라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걸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재성을 써서 극강한 인성을 제거하라. 굴레신생. 목일주가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그런데 일단 재성을 쓰면 돼요. 인성이 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는 군모는 뭘까요? 두 번째, 조우가 필요한 목일주. 겨울에 태어난 거요. 목일주. 화를 필요하죠. 목생화 해줘야 돼요. 목생화 하는 게 아니라 화생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상제살격. 이것도 반드시 아는 구모 하는 사주예요. 또 이게 어미의 자유로움이 자식을 멸하게 한다는 것은 인성이 강해요. 이런 때 재성은 있긴 있는데 힘이 없다든지 아예 없어요. 이러면 일주 자체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격국론과 차이 나는 게 일주를 자체로다가 용신을 쓰질 못해요. 격국론에선. 근데 이 적천수의 이론인 억부법에서는 일주도 용신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4번. 이거 부건파처잖아요. 이거는 제다신약 사주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인비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사주인데요. 오늘 사례 명조가 5개예요. 그런데도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징의에서 설명하는 것과 징의가 좀 이상하길래 천미를 갖다 봤더니 천미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는 징의로 써놓고 해석은 전부 제가 징의식으로 해놨어요. 물론 잘못됐다는 건 제가 각주로 다 처리를 해놨죠. 자, 봅시다. 빨리 내려갈게요. 375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리면 내려왔을까요? 375번이네요. 벌써 내려왔네요. 75번 어떤가요? 여기 있습니다. 나왔네요. 자, 부건파처예요. 부건파처는 어째서 또 남자가 튼튼한데 어째서 또 마누라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래서 임시와 목이 남편이라면, 지압이라면 토는 처가 된다. 목왕토다다. 목도 왕하고 토도 많다. 이건 좋죠. 그런데 금이 없다. 그러면 불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성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일경 한번 경신신유자를 보면 토생금을 해갖고 금극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부건파처다. 멀쩡한 남편이 부인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운에서 금을 만나면 어떠냐? 역시 동차로 같은 이론으로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갑인을매 이론이 이것이 위 부건, 아주 튼튼해요, 남편이. 그런데
사주에서 토가 많다? 아, 그러면서 그 사주 내에 또 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갑일에 인월에 태어났든지 을일에 묘월에 태어나서 연시가 모두 다 어떻게 토가 많다? 그런데 간투 경신지금을 했다? 이런 것이 소위 부건파초라는 거예요. 예, 멀쩡한 남편이 부인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만약에 무기, 기운이 없으면서 토가 중하다. 그러나 즉 또 금은 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붓에 처왕할 거 아니에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금은 못 봤어도 역시 파처, 마누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오행이 모두 이런 이론이다 이런 거예요. 동차론 같다. 이와 같은 이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 만약 있다. 수생토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토국수가 아니고 수생토요? 예, 근데 있어요. 왜 있냐 하면 제한다는 거예요. 화의 열기를 수가 제하면 즉 어떻게 되냐, 토가 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화가 수를 생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떠냐, 금을 대적해서 차가운 금을 대적하면 수가 풀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금수상간 희경간을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수생금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수가 마른 토를 적셔주면 토생금이 된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화생목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풀어줘서 그래요. 수지동, 물이 얼은 걸 풀어줘요. 그래서 이건 한목 향양한다 라는 뜻이죠. 예, 겨울나무는 태양을 바라본다 라는 거예요. 화가 왕해서 마른 토를 보면 수가 이미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화가 능히 극수, 이거는 화가 이렇게 되면 극수하는 거예요. 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가 메말른 토가 금을 거듭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수가 이게 침한다는 거예요. 수가 밑으로 쭉 가라앉는다는, 땅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침전수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득이 어떻게 되냐, 극목했는데 아니 기껏 토조 이렇게 해서 금하다가 말고 수갈이 됐는데 어떻게 통이 극목을 할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니 이상하다 해갖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 51번 보세요. 이렇게 51번에 천미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참해서 이 목국 해서 금중 견수 침하고 목고인데 이게 모두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맞네요. 금이 중에서 거듭해서 수가 범람한가 보면 목이 마른다. 그러면 능이 이건 극목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징의에서 똑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왕한데 마른 토를 봤어요. 그럼 물이 메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는 등이 수를 극하는 거예요. 수극화가 아니라. 예. 그래서 수갈되니 이게 바로 화가 등이 수를 극하는 것이다. 마른 토가 금을 만나서 거듭 만났을 땐 목이 부러져요. 이러니까 토가 능히 목을 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의에 이렇게 써 있어요. 토가 중한데 화식, 토가 중하면 불이 꺼지고 수가 능히 극토, 토국수가 아니라 수가 능히 토를 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의 무리가 만나는 거죠. 목이 중한 무리가 화를 만나면 치열해지지만 어떻게 돼요? 토가 메말라요. 목은 능히 어떻게 돼요? 금을 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오행의 전도 뒤집어서 심기, 아주 심오한 기능이 되느니 고로위 반국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는 마땅히 자세히 으뜸이 되는 묘한 이치를 살펴서 명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오묘하고 그렇죠. 오묘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니 다 그 진설에 여기서 다하고 설하는 것,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무슨 뜻인지 쭉 설명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제가 적천수 뭐예요? 천미에, 징의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전부 내려다 놨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이게 징의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갖다 옮긴 거예요. 수가 토를 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맹렬한 화를 제하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또 토가 수를 생하는 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생한다는 거예요. 수가 토를 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맹렬한 화를 제하기 때문에 수가 토를 생한다는 거예요. 화가 수를 생할 수 있다는 것은 차가운 금을 대적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겨울에 뭐죠? 겨울에 태어난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수가 금을 생할 수 있다는 것은 조열한 토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토생금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화가 목을 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얼어있는 수를 녹이기 때문에 이건 겨울의 나무, 그렇죠. 한목 향양 한다는 뜻이에요. 자, 왕한 화가 조열한 토를 만나면 수가 고갈돼요. 그러면 화가 수를 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음 강의엔 여기다 오히려라고 써놓을 테니까요. 오히려 화가 수를 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4번까지가 틀리고요. 여기가 또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번 왕한 화가 조열한 토를 만나면 수가 고갈되므로 이걸 했고요. 조열한 토가 거듭해서 금을 만나면 수가 베어들죠. 저 안으로 베어들어요. 침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목을 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이 거듭해서 범람하는 수를 보면 목이 많으니 금은 화를 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수가 왕하고 목이 성한 것을 얻으면 화가 꺼지게 되면 수는 토를 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의 무리가 맹렬한 화를 만나면 토가 메말라 터지니 목은 금을 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오행에 전도되어 심오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른바 반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명하게 세밀하고 오묘한 근본의 이치를 상세히 살펴 논해야 하며 진과 설도 이러한 곳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징의에 있는 걸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놓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징의에 나와 있어요. 천미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천미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례명조가 오늘 5개인데 3개만 해드리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철조님하고 저희하고 지금 어우러지는 사주가 마지막에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개는 맞아요. 이 첫 번째 사주가 바로 목일주가 토가 많아서 제다 신약 사주예요. 이거는 인비로 가면 돼요. 무조건. 토체 목수용조 아니에요? 이거 달아보나 많아요. 무진, 기토, 미토. 이러니까 나의 친구랑 해수하고 갑인이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좀 힘드네요. 오늘은 날도 덥고요. 물론 이게 냉풍기라고 하나 갖다 놨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자, 갑인이론이 생어 개춘이다. 진월이죠. 사주 토다. 시토 신금을 하니 토생금을 해서 저 신금이 갑목을 괴롭혀요. 금극목을 하고 있다. 위 말하여 북은 파천이에요. 파초다. 초운의 목화운으로 흐르니 거기 토금을 해서 조유반수 일주감지 국립학교에 갔군요. 연등 가갑하고 갑자 개해 대운에 바로 인왕 봉생하니 인비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론이 조기 맡을만하다, 감당하다. 그 재관을, 재성과 관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사로초등 그냥 뛰어넘었어요. 벼슬길을. 뭐 할 말 없죠. 뭐 제다신약사주에 인비대운으로 흐르니까 요 수run까지가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겠죠. 뭐. 제다 신약 사주가 대운이 비겁과 인성대운인 역대운으로 흘러 높은 벼슬에 오른 명주다. 만약에 대운이 순대운으로 흘렀다면 초년만 호대운이었고 중년 이후는 힘든 명주였을 것이다. 운이 있는 곳에 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주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육론으로도 검증할 필요 없이 토오행이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제하는 목수용조를 구하니 갑인일주이고 연지의 해수로 토체 목수용조의 목이용신이고 수가 시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무게중심론으로 하는 오행체육론으로 보는 우리 검증을 합시다. 예. 373번인가요? 이게 5번까지 와 있으니까 3번이네요. 네. 예. 여기까지요. 지금 63세 여기 들어와 있네요. 예. 이술대운 되면 좀 골치 아파요. 진술충. 토는 토끼리 충을 하더라도 토는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신유대운 되면 이제 부고장이 날라오겠죠. 예. 예. 신유대운 되면 안 좋다라는 소리가 이제 날라올 겁니다. 신유는 그렇다 쳐더라도 이 경신대운 되면 요즘은 들어 누워서도 뭐 10년 이상을 사니까 오래 사람 뭐합니까? 보면서 일찍 죽는 게 낫죠. 자, 다음 또 편제격이에요. 네. 자, 똑같이 무진이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기해년이었고요, 갑인 일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를 지금 철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 용신은 똑같아요. 대운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난다. 사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대운커녕. 예, 그러니까 사주도 잘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대운과 사주를 맞춰봐야 된다. 예. 간목, 생업, 개춘이에요. 똑같아요. 목, 유, 여기. 예, 목은 여기가 있어요. 자하, 인수예요. 예, 인수격이에요. 예, 중할, 기치상.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면 뒤에는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 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어요. 재성이 중첩해서 당령을 했으니 시토 또 관성을 했어요. 똑같아요. 토항 생금하고 있죠. 부건 파천은 맞아요. 초운의 목화운으로 흘러서 거기 토금을하니 일찌감치 입방 국립학교에 들어가서 과갑 연덕을 했어요. 사로 불능현질, 이거 제대로 나타나진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 벼슬끼리. 단지 원인은 뭐냐? 토의 병이다. 전조는 유해, 여기 해가 있었어요. 예, 유해. 그리고 우좌록, 여기에 인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지는 더욱 이거보다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예, 인성보다 록을 깔고 있는 게. 자즉 잠이 상천을 해요. 또 이 천을 여기서 또 보셔요. 보지 말라고 하시던 걸 벌써 끌고 오시는 거예요. 잠미상천, 토국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괴인하고요. 피즉 이는 능이 제토를 한다는 거예요. 저 앞에 거는요. 그래서 호인, 인성을 보호한다. 해수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체가 틀리니까 운이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철저님이 전조와 차조의 같은 명조를 대비하여 명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드러난 운명론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과연 있기는 하는구나 하는 공감에 의해 본 역평자도 본서를 가지고 이 적천수 천미죠. 이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차제와 전조는 오직 연지의 해수에 사화로 바뀌고 일지의 인목에서 자수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일주 갑인일과 갑자일로 차조의 자수는 인성으로 일주를 돕는 것이고 전조는 비견인 간목이 인목이 간목의 뿌리가 되어 오히려 자수보다 인목의 도움이 크기 때문에 전명주는 사로 초등하고 이 명주는 사로 불능 현질했다. 자평진전과 격국론과 보감 조용신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같으니까요. 오행체육론으로도 생략할 것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한번 배드릴게요. 네, 똑같아요. 대운은 똑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거 운에다가 저 사주를 맞춰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와 철저 선생님과 정단 선생님이랑 다 차이가 나요. 정단 선생님도 이 사주 보면 이거 화채라고 하실 텐데 철저 선생님만 이걸 금채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경술이라는 경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 사화가 월건인데 무경병이죠. 네. 그래서 이게 금채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사신약이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 술토 속에 또 화도 있죠. 네, 그리고 해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화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금이 채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대상서조라는 거요. 대시라고 있어요. 57번 갑주를 붙인 이유는 징의에는 없다라는 소리죠. 정사일원이 생업 맹하를 했으나 월시 양투 경신을 해서 지지 우봉 생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봉충을 해갖고 거화 존금 화를 제거하고 금만 남겼다. 부건파처라는데 희귀 운이 달리기를 동방목지로 흘러서 조인부신 인성으로 도와주면서 일주를 돕고 있다. 대개천하 여튼간 천하에 큰 소리를 쳤다는 뜻이에요. 한해 무파 벼슬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일교 자운에 이때 양사 제수에서 불록이다. 저희는 이운서부터 좋다고 할 텐데 철저님 이운에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저는 보는 대로 써야 되겠죠. 여기서 철저님과 다른 이론이 생기게 되었다. 아무리 월시양투 경신이나 지지우봉 생조라도 사회봉충이 돼서 거화존금이라고는 하지만 월지를 잡은 사화가 연지해수이충에 사라질 것인지 무게중심이론인 오행책론으로 살펴보면 화가 6.0, 목이 1.5, 수가 1.0, 금이 3.4, 토는 1.15, 화오행이 초가종주오행이 되어 화채수금용조에 수불용하고 토금오행이 용의신이 되고 수오행은 플러스 안신으로 대운으로서 만나면 좋을 것이다. 현재 현업을 하시는 명리학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나이가 27세로 묘대운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좋아서 왔다면 목화오행이 용의신이 되지만 나빠서 왔다면 토금수 오행이 용의신이 될 것입니다. 연구의 대상인 명조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마쳤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봅시다. 뭐가 도대체 종조오행인지를 한번 보면 되죠. 375번이에요. 네, 정확하게 화채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묘대운에 들어와서 지금 안 좋아서 왔어야 되고요. 좋아서 왔다면 27살에 좋아서 왔다면 올 리도 없죠. 네, 좋은데 뭐 보겠어요. 궁합이나 보려면 올까요? 네, 지난번 제가 자평진전에 궁합 본 사람이요. 걸럭격이 하나 있었고요. 그 여자 사주가 바로 제사신약 사주예요. 운이 근데 인비운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보러 왔죠. 그러면 제가 다음 강의 적천수천미 부건파천 할 때 그 아가씨 사주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사신약이에요. 제가 왕하고 일주가 약한데도 운이 인비운으로 흐르니까 좋았다. 비겁운으로 흐르니까 일단 제사신약 사주는 비겁운으로 흐르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철저 선생님은 이 사주를 지금 금채 화목용조로 보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화 속에 이 신금의 뿌리가 얼마나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채라는 것은 인정을 못하죠. 여튼 이번 이론은 이 사주는 정확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이런 사주가 왔다면 너는 용신이 금수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더위에
마치겠습니다.